자, 이제 326페이지 쪽으로 왔습니다. 326페이지의 그 하단부 쪽에 보면 제2절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326페이지 하단부에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말은 이 건설업체, 이 사업 주체가 자기네가 분양하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분양가를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해라 라면서 가격을 통제하는 겁니다. 가격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인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뭐냐면 공공택지예요. 오늘 아까 첫째 시간에 공공택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끝나갈 무렵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라고 아까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세요? 예, 공공택지에 대한 설명은 그때 다시 나온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공공택지는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LH가 지방공사가 이거 전답, 과수원, 임야, 잡종지, 농사 짓는 땅을 확 밀어버리고 도로 상하수도 갖춰가지고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조성해 놓은 땅, 그걸 뭐라 한다고요? 공공택지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LH야 니네가 빚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갖다가 건설사한테 그렇게 싸게 땅 조성한 조성 원가로 그렇게 이렇게 분양을 해가지고 니네들 남는 것도 별로 없잖아. 빚은 100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국정보고를 받으면서 LH야 니네가 그렇게 그 100조 원이 넘도록 빚이 있는데 그 100조 원에 해당되는 보증을 하는 회사를 하나 따로 니네가 독립시켜 빚을 뚝 잘라가지고 그 회사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니네가 조성한 것에 대해서 일반 사기업체에게 그렇게 싸게 넘길 생각하지 말고 니네가 지어가지고 니네가 분양해라. 그러면 이문이 많이 남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남는 것을 공적 영역에 써라. 그러니까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든가 신혼부부 주택에 공급하거나 또는 신혼부부들에게 저리로 30% 금액의 시세 대비 30%로 해가지고 10년간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공공택지를 일반 건설사한테 그렇게 싸게 공급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 이제 공공택지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공공이 택지를 조성해서 일반 건설업체 예를 든다면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뭐 그다음에 뭐 대방건설, 뭐 이런 그 건설사한테 이렇게 아파트 용지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싸게 공급받았으니까 분양가도 높이지 마 이런 거예요. 잠깐만. 아까 일반 건설업체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쌍용건설 여러 가지 그 건설업체들이 자기네가 주택 건설할 땅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매입을 했지. 매입은 시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공공이 건설한 공공택지는 이거 거의 그냥 감정가격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공급받았지. 시세대로 공급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도 준 게 아니잖아요. 공공한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분양가도 높이지 마. 이런 소리예요. 분양가 높게 받지 마. 우리가 땅값 싸게 공급했으니까 니네도 높게 받지 마. 이렇게 이제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공공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다. 두 번째로서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 자,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가 뭘까?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가 뭐, 교재 326페이지 하단부 박스에 보니까 2번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란 말이 나와 있잖아. 이 박스 안에 2번에. 1번은 공공택지고 2번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렇지. 공공택지란 말은 민간택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는 무슨 택지라고요?
민간 택지. 민간이 주성해 놓은 거예요. 민간이 주성한 택지. 민간이 전답과 승인과 잡정지를 밀어버리고 택지로 주성했다 이거예요. 그게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예요. 그런데 이 민간 택지가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라는 것은 민간 택지예요. 이 민간 택지가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다.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다라고 국토장이 지정을 했어요. 국토장이 뭘 지정했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야 라고 지정을 했어요.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땅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지역이야 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군데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정합니다. 공공택지는 당연히 정할 수 있고 민간 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해서 그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가 있다.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가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를 보세요. 327페이지. 327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동그라미 칩니다. 적용 제외. 그리고 그 박스에다가 별표를 2개 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박스에 들어있는 7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왔는데 오늘 첫 시간에 도시형 생활주택 3가지를 칠판에 써드렸습니다. 뭐 있었던가요? 아파트형 주택,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요 3가지를 뭐라 본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적용 제외니까 적용 안 한다. 근데 그 적용 안 한다고 굳이 법에다 안 써놔도 거기다가 가격 높게 못 발라요. 왜냐?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 서민들이 와서 사는 건데 거기다가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야 할 필요도 없어. 당연히 서민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가격을 높일 수가 없어요. 거기 당연히. 시장이 알아서 가격을 스스로 통제하기 때문에 그걸 뭐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법으로 굳이 정해놨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외자유시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울산에 경제자유구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울산에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요 옆에 가면 울산광역시청 있죠? 울산광역시청 그 옆골목 바로 옆에 건물이 거기 경제자유구역청이 거기 있어요. 여기 지금 울산광역시청이 이렇게 있고 울산광역시청 그 맞은편에 건물이 있는데 이 맞은편 건물 여기에 거기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이렇게 돼 있어요. 울산 경제자유구역 청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울산에 경제자유구역 있어요. 거기를 담당하는 청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울산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해 갖고 거기 아파트 지어놓은 게 있다면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관광특구. 지금 현재 해운대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관광특구에 대해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50m 거기 표시하세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150m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광안대교가 부산에 가면 광안대교가 이렇게 있죠. 광안대교는 그 2단으로 돼 있어요. 2단으로. 2단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이쪽으로 가는 차만 있고 이쪽으로 가는 차만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회층은 이쪽 해운대구 들어가는 것만 있어. 이게 우회층은 해운대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있고 이쪽은 나가는 것만 이렇게 있어요. 나가는 것만 이렇게. 그러니까 2층이야. 그래서 일방 도로야. 그러니까 이쪽은 가는 도로고 이쪽은 나오는 도로 이렇게 해서 계단 2층으로 돼서 2층으로 이렇게 광안대교는. 그래서 이게 싹 건너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큰 아파트가 있죠. 이렇게 일명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이파크. 일단 이제 부산 딱 하면은 광안대 하면 딱 나오는 거 해운대 쪽에 나오는 아파트가 딱 그 아이파크에 딱 나오는 아이파크. 그다음에 그 유명한 유명한 그 사장이 저 감옥 들어가 있죠. LCT. 유명한 LCT. 그런데 여기는 분양가가 평당 3,500 정도. 평당 3,500. 부산 사람들 여기 들어가서 못 살아. 여기 3,500. 평당 3,500이래. 그리고 관리비가 거의 한 200만 원 나와. 이게 일반인들은 여기 가서 이런 데 가서 살기 어렵습니다. 거의 이 강남 아파트 값 정도거나 강남 아파트 값. 그래서 여기는 왜 강남 아파트 값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관광 특구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잖아. 거기 써있어 3번이 관광 특구잖아. 거기 관광 특구가 박스 위에 제목이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적용 제외니까 건설사가 받고 싶은 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고 싶은 만큼.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분양을 받아가지고 바로 팔아버려. 그러면 많이 남겨먹겠지. 분양을 받아서 자기네가 살 수는 없으니까 이거 이제 분양가 넘기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저 일본인들 이거 넘겨받는 게 일본인들, 중국인들, 돈 많은 중국인들이 이거 바닷가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여기 LCT라든가 이 아이파크라든가 이런 데는 층수가 막 50층, 60층 막 이러거든요.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봤는데 저 프린트물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자,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9번을 좀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9번입니다.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왜 X인데? 50층까지는 좋은데 높이가 200m가 아니라 뭐다? 150m, 150m. 잠깐만. 공법에서 나오는 숫자는 다 어디선가 나오는 숫자가 나오는 거지 쓸데없는 숫자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인 이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야. 시험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 이건 제가 지어낸 문제가 아니라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거 지어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라는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건축법에 나와요. 그럼 건축법에서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초고층 건축물이라 불러요. 뭐라 한다고요?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자, 그러면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가서 보냐면은 교재 346페이지로 갑니다. 346페이지 하단부 파란색 3번에 보니까 초고층 건축물이란 말이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몇 메다? 200m. 200m 이상인 건축물은 뭐라고 한다? 초고층 건축물이다. 그런데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건 50층까지는 맞는데 높이는 몇 메다? 150m. 이게 헷갈리거든, 이게. 그래서 200m라고 딱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200m가 되면 이건 초고층 건축물이고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고,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은 200m가 아니라 150m가 된다. 물론 한 번 들어서 기억이 안 나니까 1, 2월 달 또 하고 3, 4월 달 또 하고 5, 6월 달 또 하고 7, 8월 달에 또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333페이지로 갑니다. 333페이지 가니까 맨 꼭대기에 투기 과열지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투기 과열 지구는 어떤 경우에 지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이 상승률보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현저히 높은 거예요. 현저히 높아가지고 주택에 대해서 투기가 성행을 하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다 이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현저히 높아서 주택에 대해서 투기가 성행하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을 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이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 구가 25개가 있는데 서울에 25개 구가 전체로 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어요. 그리고 조정 대상으로 지정됐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까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면 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투기 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구로 묶였으니까 대출을 제한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갖다가 40% 50% 이렇게 제한을 받아서 40% 50% 정도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아요. 지금 지방에서는 한 6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는 한 40% 선에서 대출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럼 자기 자본이 60%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아파트 살려면은. 자, 그래서 거기 이 333페이지 꼭대기를 한번 볼게요. 거기 꼭대기 파란색 1번에 보니까 지정권자 이렇게 나왔는데, 국토장이 밑줄 한번 치고 국토장, 그 다음에 그 밑에 국토장 밑에 보니까 시도지사가 있어요. 시도지사 밑줄 치고 333페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국토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국토장 아래줄에 시도지사가 있어요. 그 두 줄 밑줄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파란색 3번에 보니까 토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토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밑줄 치세요. 현저히 높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현저히 높아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밑줄 칩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35페이지로 갑니다. 335페이지 가니까 꼭대기에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권은 국토장에게만 있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은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두 개로 나눠지자 그러면 과열 지역,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위축 지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주로 분양권 전매량이, 자, 전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전매의 뜻이 뭘까요? 전매. 아니야. 전매. 분양권 전매. 전매라고 하는 말은 등기 없이 파는 행위를 전매라 그래요. 등기 안 하고 파는 걸 전매라 그래요. 등기 없이 파는 걸 뭘 한다고요? 전매예요, 전매. 아직 세법을 아직 안 세법 배웠을래나? 세법 배웠어도 아직 거기까지는 안 배웠을 텐데, 지금 분양권을 현재는 하나의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등기 안 했는데도 주택으로 인정을 해요. 다시 한번, 분양권을 갖다가 어떤 아파트, 신규 아파트를 갖다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을 지금 샀어요. 그러면 분양권을 사는 순간 주택 한 채를 매입한 거예요. 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거하고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근데 분양권이니까 아직 등기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그럼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분양권을 B에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분양권에다가 A가 1,000만 원을 얹어 갖고 팔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가격이 3억이야. 근데 A가 B한테 팔면서 1,000만 원 얹어 갖고 3억 1,000에 B한테 파는 거야. 그 다음에 B가 이걸 C한테 팔면서 또 1,000만 원 얹어서 3억 2천에 팔았어. C가 이걸 받아가지고 D한테 팔면서 또 1,000만 원 얹어갖고 3억 3천에 팔았어. 이래가지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이 자꾸 이렇게 전매가 되는 거야.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러면서 넘어가면서 자꾸 프리미엄 P가 붙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이것이 지금 30% 이상 분양권 전매량이 30%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바로 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교재 갑니다. 거기 335페이지 첫 번째 박스 위로 갈게요. 첫 번째 박스 위에 보니까 제목이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과열 지역인데, 과열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 직전업 소급에서 3개월간에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
지역에 속하는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동그라미 칩니다. 1.3배.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박스 1번. 직전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자, 2를 동그라미 칩니다.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 5대1에 5 동그라미 칩니다.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자, 국민주택 규모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 85 이하라는 거죠. 주거 전용 면적이.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규모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의 경쟁률 초과다. 10대 1에 10을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2, 5, 10 이렇게 외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2, 5, 10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월간의 청약 경쟁률이 5대 1, 10대 1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2개월간 2, 5, 10이잖아. 그리고 거기 지금 거기 주택 공급이 있었던 월로부터 직전업 소급해서 몇 개월 동안에 지금 그 청약 경쟁률이 5대 1, 10대 1을 초과했다고요? 2개월간. 그 2개월간을 시험 문제 내면 3개월간 이렇게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홀랑 속아. 엄청 속아. 그래서 이게 그냥 눈으로 대충 정리했다가는 시험장 가면은 답을 고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2, 5, 10 딱 해놓으면 정말로 안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 2번 보세요. 2번에 보니까 직전부터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얼마 이상 증가했다? 30%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과열 지역으로 뜨고 30% 이상 증가를 했으니까 뜨겁다 전매량이.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거기 아까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던 2, 5, 10 2개월 동안 5대 1, 10대 1 10대 1은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3번 나온다는 거예요. 자, 3번 나온다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건데 그 2, 5, 10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대상에도 들어있고 투기과열 지역에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도 들어있다. 2, 5, 10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다. 그래서 3군데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333페이지를 가요. 333페이지 꼭대기 제목이 투기과열지역이고 투기과열지구고 그 박스 안에 1번 봅니다. 박스 안에 1번 보니까 투기과열지구로 직전부터 소급해서 2개월 동안 2동그라미 주택 공급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의 5동그라미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죠. 월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이다. 뭐가 넣었어요? 2, 5, 10. 2, 5, 10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에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은 327페이지로 갑니다. 327페이지 두 번째 박스입니다. 두 번째 박스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중에 박스 안에 3번을 봅니다. 두 번째 박스 3번. 분양가 상한제 직전으로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2동그라미 청약 경쟁률이 5대 1, 두 번째 5대 1,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10대 1 나왔습니다. 2, 5, 10이 나왔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2, 5, 10이 들어있고 투기과열지구에도 2, 5, 10이 들어있고 조정 대상 지역도 2, 5, 10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지정 사유가 분양권 상한제도 3개, 조정 대상 지역도 투기과열 지역도 3개,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도 3개, 3개인데 공통적으로 2, 5, 10이 하나씩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골라낼 때 상당히 중요한 키가 돼요. 2, 5, 10을 알면 세 군데 다 들어있고 공통적으로 셋 여기도 셋 여기도 셋 여기도 세 개인데 2, 5, 10이 공통적으로 하나씩 다 들어있으니까
틀린 걸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쉽게 고를 수 있어요. 그런 시험 문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많이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11월, 12월에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되게 큰 거를 엮은 거예요. 하나 낚은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하나 이거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하는 건 국토장이 지정한다고 돼 있어요. 국토장이.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중 국토장이. 그런데 투기 과열 지구 하나만 국토장 외에 시도지사도 지정권이 있어요. 물론 국토장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 시도지사. 말을 바꿔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와 조정 대상 지역은 안 되고 뭐만 된다? 투기 과열 지구만 시도지사에게 지정권이 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잘 비교형 문제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프린트물 12번 갑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할 수 있으나 슬러시 끊어요.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변경은 시도지사도 할 수 있다. 자, 맞아들이다? 맞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와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권한이 있지만 투기 과열 지구는 국토장 말고 누구한테도 권한이 있다? 시도지사에게도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이게 비교형 문제로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많이 혼동이 온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주의해서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좀 볼 거냐면 340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340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뭐가 나왔냐 그러면 공급질서 교란행위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공급질서 교란행위로서 거기 박스 3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에 들어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340페이지에 있는 박스 한번 볼게요. 1번에 보니까 주택조합원으로서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즉 주택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거를 팔고 사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택상환사채. 세 번째, 입주자 저축증서. 네 번째, 시장구조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금으로 확인서, 철거 예정증명서, 철거 확인서. 다섯 번째,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걸 딱지라 그러는데 이런 그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그 5개를 갖다가 하지 말라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5개에 대해서 양도, 양수, 매매, 증여, 그 다음에 알선, 그 다음에 광고, 그 6개의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 금지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뭐냐 했더니 상속과 저당은 가능하다 이게. 자, 그러면 박스로부터 다시 박스 위에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지위를 양도, 양수, 그 다음에 매매, 증여, 권리배당 수반하는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거기 형용배 치세요. 상속과 저당은 제외된다. 상속과 저당은 제외되니까 상속과 저당은 금지해서 제외되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허용한다. 이를 알선하거나 그 다음에 알선, 광고에서도 안 된다. 그래서 합치니까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행위에 대해서 6개를 금지하지만 다만 상속과 저당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박스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양도, 양수, 매매증의 알선, 광고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만약에 위반을 했다. 위반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 형사처벌이 3학년 3반입니다. 3학년 3반이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3학년 3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메일 종류 노트 프린팅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번을 보겠습니다. 메일 정리 노트 13번입니다. 봤더니 공급 질서 교란 금지 대상 행위는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상속과 광고 행위는 금지가 되는 거다. 자, O다, X다. 왜 X? 그렇습니다. 상속과 저당은 허용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상속을 못하게 하면 그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돼버려요. 상속을 못하게 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이 허용돼야만 되는 겁니다. 상속을 못하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실제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의 기본만 알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아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인데 상속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이 되는 거야 이거? 너무나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사항을 하나 봤고 그 다음에 거기 342페이지 쪽으로 한번 보세요. 그 342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그 중간에 그 3번 네모 주택의 이 사용 검사 후 말소 등기로 인한 매도 청구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네요. 거기를 한번 볼게요. 아까 사업 주체가 대지의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하라 그랬어요.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해라.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방안은 뭐라 그랬어요? 매입이라 그랬잖아요. 뭐 한다고요? 매입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더 얹어서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A, B, C, D가 있었는데 A, B, C들을 뺀 상태에서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용권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요 A, B, C, D와 해당하는 자하고 뭐 하냐 했더니 이 3월 이상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매도 청구로 간다. 매도 청구. 이렇게 매도 청구로 간다. 매도 청구는 뭘로 한다 그랬어요? 시가로 한다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시가. 이제 플러스 알파 안 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안 준다. 그래가지고 매도 청구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소송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매도 청구 소송으로 이제 소유권을
뺏어오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업 주체가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건설은 아파트에 대한 건설을 쭉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이렇게 쭉 이렇게 건설을 해서 사용 검사까지 다 받았어요. 그랬는데 사업 주체가 소송에서 졌어. 사업 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소송에서 져가지고 저 A, B, C, D가 소유권을 다시 확보했네. 소송에서 사업 주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져버렸어. 아이쿠야. 근데 자기네가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건물까지 다 지어가지고 신규 아파트에 사용검사까지 다 받았는데 져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입주까지 다 했어. 이거 어떡할 거야? 땅을. 이랬을 때 다시 이 입주자들이 대표자를 선임을 해요. 대표자를 갖다가 선임을 해가지고 대표자 선임은 4분의 3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서 동의죠. 동의. 찬성입니다. 찬성, 동의로서 대표자를 선임을 하고 이 대표자라고 하여금 이제 이 소유권을 다시 확보한 자를 상대로 해도 다시 매도 청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 소송을 또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소유권을 다시 확보한 A, B, C, D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 전체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됩니다. 5%가 넘어가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342페이지에 거기 주택 사용검사 후 말소 등기된 매도 청구,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권이다. 요거 뭘 받았다고요? 사용검사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신규 아파트를 다 지어가지고 입주해도 좋다라고 확인이 끝난 거예요. 관할 시장군수청장한테 주택 부대시설 포함해가지고 소유자들이 주택 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 그래서 지금 일단 넘겨받았는데 소송에서 져가지고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랬을 때 그 실소유자,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대표자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대표자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전체 소유자의 얼마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분의 3.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 4분의 3이란 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4분의 3.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자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433페이지 꼭대기 4번입니다. 4번에 보니까 매도 청구 대상 토지 비율이다. 매도 청구를 하려는 해당 토지 면적이 전체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5 뭐한다? 미만. 여기 5% 전체 면적, 여기 이 전체 면적 중에서 얼마 한다고요? 5% 미만이어야만 소송할. 그러면 5%가 넘어가 버리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5% 미만일 때만 다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시가로 줄 테니까 팔고 나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또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매도 청구 소송을 2번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소송 매도 청구 소송을 내고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또 매도 청구 소송 한번 또 내고 두 번 똑같은 땅에 대해서 두 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11월 12월 강의는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하고 1월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을 지금 하세요. 자, 질문 없으면 1월 달에 새해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